매수를 만약에 하신다면은 이거는 조금 들어갑니다. 저도 지금 그리고 지지선. 네, 안녕하세요, 비트워드입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인데 현재 대한민국이 정말 존망할 것 같아 갖고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자, 우선 저는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러한 상황을 재작년 12월 달 정도에, 그러니까 계엄령 이후에 어떻게 될 거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코인 유튜버니까 비트코인 먼저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 자, 현재 이제 비트코인은 자, 해리포터 번개 표시처럼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죠. 자, 내려오다가 반등이 나와 주었지만 결국에는 요 하얀 선 밑으로 자, 여기 주황색 선까지 빠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현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80K까지, 자, 요러한 이제 80K까지 희망을 줄 수 있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텔레그램에. 자, 2월 14일 정도에 말씀을 드렸네요. 자, 어찌됐건 현 상황은 이제 위에 있는 이 그림과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가 이제 최저점이라면 이 보라색 선을 강하게 뚫어주거나 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자, 하지만 이제 남아있는 이 개미들, 이 개미 투자자들을 이제 속이기 위해서 저는 이 보라색 선을 뚫고 이러한 자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 하늘색 선은 뚫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서 저항을 받으면서 쭉 내려올 수도 있다. 요러한 페이크를 줄 수 있다. 이 연두색 선을 뚫고 올라는 가지만 상승 추세가 아니라 페이크를 줄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요러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즉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다가는 이 보라색 선만 뚫고 올라가면,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은 반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상황을 봤을 때 그러한 것조차 페이크를 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아마 이런 선을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선을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선을 이제 뚫고 올라가면서 이제 상승 추세를 변환하는구나 막 이렇게 투자할 때 여기까지 또 한 번 더 페이크를 주는 모습이 나와줬다가 이렇게 쭉 떨구는 그러한 상황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건 저는 이제 요 자리까지, 요 하얀 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는 이제 뭐가 있을까? 자, 중국과의 협상, 뭐 이런저런 중국과의 또 얘기가 있겠죠. 자, 현재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까지 전지 이란하고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하고, 자, 멕시코에도 압박을 넣었고 쿠바에다가도 압박을 지금 넣으면서 이란하고까지 전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의 팔과 지금 다리를 자르고 있거든요.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예를 들면서 먼저 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제 금리 인상이 될 수가 있다.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즌 차트상 종료가 맞습니다. 자, 하지만 유동성,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유동성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유동성이란 무엇이냐? 아빠, 엄마, 누나, 동생, 그리고 국밥집 서빙 이모나 택시기사, 버스 안에서 또는 전철 안에서 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차트를 보거나 비트코인 얘기를 하거나 또는 나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쵸? 21년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코로나 때 길 걸어가다 보면은 다들 차트 보고 있고, 뭐 식당 가면은 또 차트 보면서 얘기하고 있고, 코인 뭐 샌드박스 뭐 어쩌고저쩌고 막 별의 별소리 다 많았죠. 들리는 다 들려. 그죠? 자, 참고로 우리가 알던 이 유동성이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저는 미국의 싱크탱크와 연관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한 5월 말에서 6월 정도, 초여름 정도에 그때부터 이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업비트를 보면은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까불까불 거리고 있죠. 까불까불 거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결국에는 또 빠지면서, 자, 요때도 그랬죠.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요때도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진짜 바닥이었네 이러면서 막 올라가다가 쫙 빠졌다고. 그죠? 더 빠졌잖아. 지금 요 그림이 뭐냐면은 지금 대충 이제 요러한 그림이 나와줘야 돼. 이러한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막 이렇게 움직여준다고. 자, 무튼 비트코인은 그 정도로 빠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자, 다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자, 요 자리까지는 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 요 하얀색 선 밑으로 들어왔는데, 하얀색 선 밑으로 들어오면 제가 뭐라 그랬죠? 맛있는 구간이다. 지난번에 우리 작년 초반 때 이더리움 현재 사면 어때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개수를 모으세요 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 멤버분들 중에 이더리움 사신 분도 계시죠.
자, 여기서부터 이더리움이 그때 당시 자, 2배 이상 올랐다. 자, 마찬가지로 요번에도 이더리움은 요 위치까지 저는 올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자, 결국에는 요 최고점을 저는 뚫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요 밑에서부터 쫙 올라가고 나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 줬을 때 사람들이 마구마구 몰려들 거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뒤늦게 소문 듣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 그분들이 오실 거라고요. 과거 이제 21년 때도 보면은 자, 요 저점, 요 최고점을 자 뚫고 올라가면서 자, 소리 소문 막 듣고 이렇게 쫙 오셨다고. 이때까지 쫙 올랐어요. 소문 유동성이 들어오니까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빵 오르는 거예요. 지금 그죠? 쭉 올라가다 유동성이 들어오니까 빵 올라간 거라고. 그리고 나서 석가모니 빗 맞고 쭉 내려왔죠. 이때. 자, 아무튼 제가 그린 요 자리까지는 내려올 것이다. 원래 제가 이제 요러한 요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는데 이게 막 이렇게 화면 늘리고 뭐 하면은 크기가 막 달라지더라고요. 자, 보세요. 안 그러네. 이상하네. 아까는 그랬는데. 어찌됐건 저는 이제 요 자리 안에까지 잘 됐다. 요 자리 안에까지 내려올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체크하세요. 제가 이제 요렇게 딱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요 안에. 자, 요 안에 자, 1.6K 그리고 1.58K 요 사이 안에까지 내려올 것이다. 자, 여기 현재 차트가 이제 비트코인 차트인데, 자,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이제 현재 자리에서 만약에 떨어진다고 했을 때, 뭐 올라가지 않고 그냥 떨어진다고 했을 때 보면은 자, 한 마이너스 18% 정도 나오죠. 자, 그럼 이더리움 역시 이제 여기서 이제 내려온다고 치면 자, 요 정도 나오죠. 이렇게 참 비슷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좀 방어력이 원래는 비트코인이 한 5 정도 빼면은 이더리움이 한 7에서 10 정도 빼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너무 조금 갭차이가 큰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한 10 정도 뺀다고 치면은 이더리움은 한 13, 15 이런 느낌으로 빼거든요. 빠지는데 뭐 요렇게 좀 방어력이 좀 있으면서 한 요 정도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얼추 좀 비슷하죠. 자, 그 다음 테더. 자, 테더 역시도 제가 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요 자리까지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부터 말씀드렸어요. 요걸 그리고 있을 때. 자, 아마 이제 작년 12월 13일 정도가 되겠는데, 자, 요때 이제 플링 웨지 패턴. 자, 여기서 지금 그런 식으로 그려갔죠. 여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면서 빵 하고 터져줬는데, 자, 제가 이제 여기를 뚫고 올라가 주면서 자, 여기까지, 결국엔 여기까지, 요 레드라인 상단까지 닿아줄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작년 12월 3일입니다. 말은 이제 작년 12월 3일인데 원래 그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뭐 더블 바텀 그릴 때부터 이거 뚫고 올라갈 수 있다. 이거 대박적으로 한번 빠질 수가 있다.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안 빠지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빠질 수 있다. 자, 테더가 상승을 하면 비트코인은 하락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더블 바텀을 그리면서 야, 이거 올라갈 수 있겠다. 이거 여기 올라가면서 한 번 더 빵 한번 터질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내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한다. 그러니까 원래 작년에 이러한 상황이 와주고 나서 사실 원래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요게 없었다. 요 상황이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트리플까지 가게 되면서 올라온 건데 결국에는 이런 데서 자, 요번에는 잘하면 이제 뚫을 수도 있어요. 잘하면 뚫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저는 여기라고 봤을 때 요 레드라인까지 요 상단까지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을 해주면서 우리에게 부장을 줄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테더 요 차트를 봤을 때는 그래요. 자, 지금 또 이제 보시면 자, 현재 자리에서 아까 전에 비트코인 대략 한 17% 18% 그죠? 자, 이더리움 대충 뭐 19% 이 정도 나왔다. 그럼 뭐 테더하고 비트는 반대니까 자, 볼까요 한번. 자, 여기서 요 상단까지 찍는다 보면은 자, 얼추 또 비슷하죠. 자, 이런 상황이 온다. 자, 제가 옛날에 여기까지 테더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을 때 어떠한 유튜버가 제 영상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럴 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에는 올라왔었죠. 여기까지도 또 올라온다.
결국에는 제 말이 맞다. 자, 토탈 3라 그래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하고 알트들의 이제 시가총액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자, 요런 식으로 요 선을 이제 뚫고 올라갔을 때 이렇게 큰 이제 상승들이 나오는데, 결국에 이제 여기도 이제 그러한 상승이 나오려면은 어찌됐건 그냥 뚫고 올라가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지지고 볶는다면은 올해 한 3월에서 한 3월 말에서 한 4월 초 정도 요 사이에 이제 뚫고 올라갈 예정인데, 하락을 안 한다면, 근데 저는 이제 하락을 한다고 보고 있죠. 만약에 이런 데서 이렇게 빠지고 난다면은 한 5월달에서 6월달 요 사이, 결국에는 저는 이 하얀 선 안으로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시즌 종료라고 쳤을 때 차트상 시즌 종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하얀 선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최저점. 자, 그래서 이 하얀 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럼 한번 또 볼까요? 얘도 자, 비슷하죠 또. 자, 딱 하얀 선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정도까지 빠진다고 보면은 또 얼추 비슷하다. 또 상황이,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전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제 결론은 아직은 최저점이 아니다. 한 번 더 빠진다. 그리고 그 빠지는 이유는 뭐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서, 지금 왜냐면 중국 지금 팔다리 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미국의 또 금리 인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건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코스피,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진짜 너무 이제 다 답답한데, 자, 일단 한 번에 안 보이니까 주봉으로 볼게요, 그냥. 자, 요 빨간 선 보이시나요? 이 코스피 차트인데, 이제 월봉입니다. 자, 요 빨간 선. 자, 요 빨간 선을 뚫었을 때가 언제? 2008년 정도에. 그리고 또 한 번. 2021년, 요 이제 코로나 불장 때. 이때도 엄청나게 거품이 꼈었죠. 그죠? 이 빨간색 선을 뚫었을 때. 자, 요 빨간색 선을 뚫고 그냥 지붕까지 뚫고 하이킥을 했다. 이거 지금 엄청난 거품이 지금 쌓여 있어요. 물론 뭐 삼성, 하이닉스, 현대 뭐 이런 대형주들이 지금 뭐 이렇게 잘 성장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이 코스피라는 건요, 결국에는 물론 걔네들이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현재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시면 지금 굉장히 심각할 정도거든요. 지금 뭐 흔히 말하면 지금 좌파 일찍들, 얘네들은 뭐 코스피가 지금 뭐 상승했으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그러고 있고, 뭐 이재명이 역시 이재명이다. 뭐 이런 소리 하루를 하고 자빠졌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요. 왜냐면은 이 거짓말로 인해서 거짓을 지금 낳고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결국에 피해보는 사람들은 이 서민들이에요. 저는 그런 걸 보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결론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하얀 선 밑으로 결국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얘도. 자, 2770, 2790, 어차피 2800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뭐 지금 당장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건요,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금 정부에서 이거 100조 투자를 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 코스피 폭락, 금융위 변동성 확대 시 100조 시장 안정 프로그램 가동. 왜 우리의 세금을 이런 데다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여기다 써야 되죠? 아니, 주식을 하건 코스피를 하건 주식을 하던 뭐 코인을 하던, 여러분들 그거 이제 본인들의 마음이,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세금을 내고 하는데 왜 세금을 자꾸 이런 엉뚱한 데 자꾸 쓰고 있냐. 그리고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은요, 내가 지금 토할 것 같아. 근데 토할 것 같은데 막 뭐가 막 올라올 것 같아 갖고 내가 지금 토하지 말라고 입에다가 막 과일 넣고 고기 넣고 밥 넣고 막 이러고 있어. 근데 갑자기 배가, 내가 막 뛰어가다가 욱 했는데 빵 나온 거야. 그럼 뭐가 나와요? 고기, 밥 뭐 이런 거 나오고, 아까 전에 토할 것 같은 그 내용물이 싹 나오겠죠. 그 상황이 이제 터질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진짜 장담할게요. 그런 상황이 터질 겁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요 부위가, 저는 코스피 저때가 이제 최고점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뭔가 역전이 나오겠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뭐 경기가 좋으면 코스피가 상승. 자, 왜 상승하죠? 기업들이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살아나니까 코스피가 상승을 했겠죠.
그러면은 기업들이 살아났으니까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도 살아나고 뭐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이럴 텐데,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마다 이제 먹자 골목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 먹자 골목을 가서 보시면요, 양쪽 끝에서부터 가게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하나 둘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여기 망했네? 한번 이제 우리 먹자 골목 가면은 막 먹을거리 찾으러 막 돌아다니잖아요. 저기 어제까지 있었는데 왜 없어졌지? 이런 가게들이 지금 하나 둘씩 더 빠르게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누님이 말씀드리지만 보다 급하게 올라간 거는 급하게 내려오기 마련이다. 주봉상 봐도 그죠? 자, 급하게 내려옵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도 지금 다 안 보이니까 이제 주봉상 볼 텐데, 자,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올라갔죠. 굉장히 지금 말이 안 돼요. 자, 얘도 이제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월봉으로 보여드리면서 요 선 이제 뚫은 거를 이제 보여드렸죠. 딱 요 차례, 그리고 요 차례, 그리고 현재 지금 요렇게 이제 세 구간이 있는데, 자, 요때가 이제 1980년도 때. 요거도 제가 이제 전 영상인가 아니면 텔레그램에다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1980년대. 자, 그리고 요때, 자, 2011년도. 자, 이때가 언제냐? 2차 오일 쇼크 때다. 2차 오일 쇼크 때 이란과 이라크 전쟁을 하고, 그리고 이란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자, 당시 이제 이퍼 군주제였던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고 호메네이 정권이 탄생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금이 이렇게 올라갔었고, 자, 요때는 또 언제냐? 자, 당시에 이제 유럽 부채 위기예요. 2008년도부터 자, 당시 이제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금에다가 사람들이 이제 많이 투자를 합니다. 때마침 또 그게 이제 또 유럽에서도 또 경제 위기가 왔었죠. 그러면서 쭉 상승을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상승을 해줬는데, 당시에 이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뭐 그리스 뭐 망했다 뭐 이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뉴스에. 예, 맞아요, 이때입니다. 자, 이때 당시도 요렇게 올랐었는데, 지금 상황은 뭐냐? 지금 상황은 이제 엄청 올라간다. 말도 안 되게 지금 올라갔습니다. 말도 안 되게. 지금 그것보다도 말도 안 되게 지금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자, 저는 지금 현재 상황, 요때는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갔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거는 우리 1980년도 2차 오일 쇼크 때, 자, 요때랑 가장 비슷하다고 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떡한다? 자, 급격하게 지금 월봉인데, 자, 급격하게 이제 하강을 한다. 곧 제가 볼 때는 곧입니다. 이제 금도 이제 곧 하강을 하기 직전이다. 자, 금이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막 은수저 팔고 막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막 지금 은수저까지 갖고 와서 은도 팔고 있다. 그때가 지금 언제였냐? 자, 요때입니다. 2025년 한 2월 달에서 3월 달. 당시에 이제 묵혀둔 은수저까지도 판다. 막 그러면서 뭐 이제 뭐 금바가 없다, 뭐 실버바가 없다, 막 이런 별의별 뭐 얘기 많았죠. 사실 이제 그때 가면서 이제 최고점 한번 찌르고 이제 슬슬 내려왔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에서 계속 탈달러를 하기 위해서 금을 계속 수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떻죠? 최근 혹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나요? 자, 텅스텐이 섞인 가짜금 돌아다닌다. 자, 이런 얘기 많았죠, 올해 초에. 자, 그리고 이제 자, 우리가 이제 금에다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금은 이제 안전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워낙 가치가 이제 하락을 할 수가 있죠.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 가격에 대한 이렇게 비슷한 매물대, 금은 이제 정지가 되어 있으니까 안전 자산이다 보니까, 우리 안전 자산이 뭐예요? 이렇게 올라가도 살짝 올라가고 내려가도 살짝 내려가고 이런 게 이제 안전 자산이죠. 어찌됐건 결국 요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전 자산인데, 그 안전 자산이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간다고. 그럼 안전 자산이 아니잖아. 이건 비트코인이잖아. 지금. 자, 이렇게 급하게 올라간 건 뭐다? 급하게 내려온다. 자, 그럼 이제 대충 보면은, 자,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제 저점 대충 찍어 보면은 한 68%. 대충 찍은 거야, 대충. 원래는 이제 자석 기능을 쓰는데 자꾸 저거 돼가지고. 자, 여기서도 이제 한 46% 정도 빠졌었고, 이때 당시. 자, 그럼 이때 당시 이제 빠진다고 보면은, 여기가 최고점이라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40%만 빠지면 여기까지 빠질 텐데, 저는 이제 요 상황을 봤을 때 40% 빠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 한 68% 정도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일봉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금이 이제 최고점을 찍고 자, 최고점을 찍고 자, 여기가 최저점이죠. 자, 여기 최저점까지 한 65% 정도가 빠졌네. 자, 보시면 이 하얀선 안으로 들어왔죠. 그죠? 자, 빠졌는데 하얀선 안으로 들어왔다. 자, 이때도 이제 보시면은 대충 46%. 자, 최저점 여기죠. 자, 대충 보면 한 45% 정도 빠졌다. 근데 어때? 하얀선 안으로 들어온다.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을 볼게요. 자, 최고점 찍고 대충 40% 빠진다 보면은 아직 하얀선 안으로 안 들어오죠. 그럼 똑같이 65% 정도 빠진다고 볼게요. 약 요 정도 빠진다고 보면은 자, 이때 되면 이제 하얀선 안으로 들어온다. 자, 가파르게 올라간 건 뭐다? 가파르게 내려온다. 자, 여기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닐 것 같죠? 이런 자리 절대 안 올 것 같죠? 옵니다. 제가 이제 표시를 해둔 게 있는데 지금 또 사라졌는데 뭐 여기도 뚫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한 번 더 이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 주황선까지. 어찌됐건 저는 자, 이 정도로 빠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빠질 거다. 자, 어찌됐건 이제 1980년도에 자, 이때랑 지금 차트가 굉장히 비슷하고 상황도 또 비슷해요. 이때 이제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났었고, 자, 그러니까 이폰 군주제였던 팔라비 왕조가 이제 무너지고 호메이니 정권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란과 이제 이라크가 전쟁을 하면서 이제 오일 쇼크가 왔는데, 그러면서 미국은 기준 금리를 20%까지 인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지금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면 금리 인상이라는 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아까 전에 비트, 제가 아까 중국과 협상과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하락을 할 수가 있고 그냥 금리 인상이 나올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따 말씀드린다고 했던 게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자, 하지만 또 이제 바로 옆에 베네수엘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과거와는 같지는 않을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금리 인상 뭐 그렇게 20%까지 인상했다라는 뭐 이런 거. 자, 어찌됐건 급하게 올라간 거는 급하게 내려온다. 자, 다음 차트는 이제 유가입니다. 자, 유가인데 자, 1980년도 그때 이제 2차 오일 쇼크 때 이제 요렇게 상승을 해줬고 요 빨간 선까지 닿아줬죠. 자,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요런 빨간 선까지 닿아줄 수 있다. 요 자리까지 자, 요 자리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확대를 하니까 또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이런 게 싫어서 저는 이제 요거를 안 그린다라는 거고. 자, 어쨌든 요 자리까지 올 수 있다. 국제 유가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또 물가가 또 상승을 하겠죠. 제가 이제 올해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면 우리나라 만약에 물가가 상승을 해서 그럼 사람들이 이제 지갑을 닫게 되는데 지금 현 정부 같은 경우는 아마 돈뿌리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빌미삼아 돈뿌리기를 하고 우리나라를 정말 이제 CBDC 이런 거 한번 실험해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처럼. 자,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완전 파산 초파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개인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화가 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한 것 마냥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이런 게 지금 저는 너무 화가 나거든요. 저도 이제 계엄령 이후에 정치를 우리나라의 정치 좀 집중적으로 좀 파악을 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사실.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정치에 이렇게 관여하진 않았거든요. 지금 저는 아직도 이제 짜이밍을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좌파들, 저는 진짜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뭐 중도? 진짜 인간 취급 안 해요. 자, 이 사람들은요, 최소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본인 스스로 검색조차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자, 선거 한번 볼까요? 당일 투표, 이제 이게 누구냐면은 김문수예요, 김문수. 근데 이 결과에 승복했다 그래서 김승복으로 누가 바꿔놓은 것 같아요. 자, 당일 투표에서 이제 요렇게 나왔어요. 이제 빨간색이 좀 이렇게 쫙 많고 뭐 이제 요런 느낌으로 나왔는데, 자, 제외 투표를 한번 볼게요.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그냥 왜 요것도 그냥 파란색으로 설정하지? 뭐 장난하냐 진짜? 진짜 씨.
자 이제 제가 자꾸 정치 얘기를 넣는 이유가 여러분, 저는 이제 세계 정세를 보면서 돈의 흐름을 좀 파악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정치적인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화가 나요. 사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 그리고 투표함, 진짜 말이 기가 막히는데, 혹시나 걸릴까봐 뭐 이제 영상은 올리진 않고요, 제가 음성만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사용하던 관내 사전 투표함 받침대와 행랑식 투표함입니다. 겉이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제작되는 받침대는 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안에 있는 투표함까지 잘 보입니다.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요? 기존에는 이런 하얀색이어서 이 안에 있는 요 투표함이 안 보였는데, 자 이제 투명색으로 바꿨다고 해요. 여러분, 이제 검은색 핸드폰에 이제 투명색 케이스를 씌운다고 해서 이제 투명 핸드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프랑스에서는 이제 부정선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투명한 투표함을 사용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게 이제 프랑스, 우리나라. 자, 그 뉴스에 따른 이제 댓글 반응입니다. 진짜 욕 나오죠. 자, 이게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삼국지나 이제 초안지 이걸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들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거의 제가 아빠가 옛날에 이제 만화책으로 사주셔가지고 한 진짜 50번 이상은 읽은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지록위마라는 이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배경이 어떤 배경이 나오냐면은, 참고로 저는 이제 또 중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요식업을 했을 때 중국 이모들이나 또 아시는 분들이 중국 누나도 계시는데 저한테 이제 엄청 잘 챙겨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싫어하는 건 이제 공산주의고, 그 공산주의를 따르는 그냥 중국이 싫은 겁니다. 그냥 무조건 중국이 싫은 게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 전 이제 딸기는 좋은데 딸기잼은 싫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지록 이마, 이제 요게 배경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진시황이 죽고 간신 밑에 있는 간신 이제 조고하고 승상 이사라는 사람과 이제 짜고 나서 유서를 이제 조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시황은 이제 진시황의 이제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정말 그 유비 아들, 유선 같은 아들 이제 호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을 이제 황제로 만들어요. 왜 이 사람을 황제로 만들었냐? 바보니까 이용해 먹으려고 허수아비를 세우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애들이 나를 따르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이 간신 조고라는 사람이 이제 호해에게 이제 훌륭한 말을 가지고 와서 바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상황인데, 자 이제 보면은 호에게 이제 훌륭한 말을 가지고 와서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런데 이제 그 말은 사실은 이제 사슴이었어요. 이 사슴을 보고 제가 훌륭한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간신 조고입니다. 자, 훌륭한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저것은 사슴이 아니더냐? 아닙니다, 말입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누가 봐도 사슴인데.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상황이 나왔는데, 이제 옆에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지록이마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어찌됐건 이제 이때 당시 이제 밑에 있는 신하들 중에 이제 세 분류가 있었어요. 자,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전하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수긍하는 신하들. 이거 잘못 말했네. 자, 맞습니다, 저것은 이 사슴 보고, 사슴은 말입니다, 이거 보고 말입니다 라고 이제 수긍하는 신하들. 흔히 말하면 이제 조고를 따르는 신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아닙니다, 전하 말이 맞습니다, 저것은 말이 아니라 사슴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신하들, 저 같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아예 입을 닫고 있는 신하들. 자,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랑 상황이 아주 똑같죠. 그리고 지금 하는 짓을 보면은 이 승상 조고하고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기만이에요, 기만. 그죠? 자, 윤 대통령의 계엄령. 자, 윤 대통령의 계엄령. 자, 여러분들은, 자, 이거 지금 당장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자, 세계는 오래전부터 공산주의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자, 공산주의는 말로는 평등, 평화, 뭐 남녀평등, 뭐 페미니즘 뭐 환영하고, 자, 뭐 그렇게 뭐 그럴듯한 달콤한 말로 여러분들 현혹시키지만, 자, 결국 그 길을 택한 나라들 지금 잘 살고 있나요? 뭐 쿠바 뭐 이런 데 잘 살고 있어요? 이란, 북한, 러시아, 중국 뭐 잘 살고 있나요? 아니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3차 대전 초입 단계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어떠한 일이 정말 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최악의 경우 그게 전쟁이라고 봅니다. 5년 안에 전쟁이 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어떻게 보면 이제 통일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이제 공산주의의 이제 심리 전술은 최소 15년에서 20년이 걸린다고 해요. 자, 언젠가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 옆집, 윗집, 아랫집 얼굴도 안 보고 살았고, 옛날엔 안 그랬죠. 우리 떡 갖다 주고 반찬 갖다 주고 엄마 안 오면은 옆집에 가서 좀 자고 오고 막 이랬었죠. 근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남녀 갈라치기, 또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고 있고,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자식을 안 낳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자식을 안 낳아요. 자, 언젠가부터 그러면서 지금 서로 혼자가 돼가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혼자가 좋아요. 그죠?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기보다는 만나서 술 먹으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제는 서서히 혼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게 여러분들 우연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검색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공산주의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검색어에 이런 걸 스스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떠한 상황인가, 계엄령 이거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신의 한 수. 지금 뭐 지금 이 공산주의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몇몇 개가 지금 얽혀 있어요. 그거를 지금 트럼프가 하나하나 다 깨고 정상 작업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자, 스스로 검색을 해서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